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라는 미명하에 금방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보였죠? 그래요.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물론 또 뭐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지역도 있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 속도 조절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 의하여 부동산 시장은 현재 매도세와 매수세 간 철저한 눈치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러한 시장이 되었죠. 매도인 측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급할 거 없다. 그래요. 뭐 당장 급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매물로 던져봤자 5월 말까지 잔금하기가 좀 벅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매도인 측 입장도 이제 서서히 좀 바뀔 것 같아요. 당장 급할 거는 없다.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양도소득세 자체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기다려보자, 이러한 분위기로 서서히 전환될 것 같고요. 매수인 측 입장에서 봐도 당장 급할 거 없다. 맞아요. 서로가 다 급할 게 없어. 파는 사람도 급할 거 없고 사는 사람도 급할 거 없다. 특히 매수인 측 입장에서는 뭐 대출 규제 완화나 뭐 생애 최초 취득세 완화, 그때 천천히 매수를 해도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집값이 떨어지고 그때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러한 심리가 다들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관련 복귀 조정, 그렇죠. 조세 정책에서 양도소득세를 얼만큼, 취득세를 얼만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얼만큼 인하해 줄 것인가, 또한 임대차 3법 어떻게 또 해줄 것이냐, 또한 대출을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법이 바뀌는지, 또 어떻게 인하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또한 빅스텝으로 같이 움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0.50bp를 올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그만큼 급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마치 부동산 가격 상승이냐 부동산 가격 하락이냐는 놓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 수요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즉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또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판단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요를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도 한몫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부동산 정책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쪽으로 자리를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만 남았다는 거예요. 즉 대세의 흐름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다, 부동산을 푼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요, 부동산 수요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전세 수요가 되겠죠. 그렇죠. 전세금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매매 금액도 덩달아서 올라갈 것이고,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매매 금액 또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이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매매 금액이 먼저 올라가고 전세 금액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매매 금액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다소 걱정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수요인데요. KB 부동산 리브원의 주간 시계열 자료 중에서 전세 수급 동향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전국적인 전세 수급 지수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해가지고 전국에 대한 전세 수급 동향을 이처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표로 보면 뭐가 뭔지는 몰라. 그래서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그래프로 좀 전환을 해보면 서울 전세 수급 지수의 그래프인데요. 딱 보면 2022년 1월달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의 이 데이터인데요. 서울은 전세 수급 지수가 120에서 14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2021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이처럼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80이 넘어가는 고점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 서울의 매매 금액, 그렇죠? 매매 금액이 급등하였듯이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 또한 작년 중반에 급등을 하였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울의 매매 금액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처럼 이제 떨어졌다. 그리고 2022년 1월달, 2월달까지 바닥을 또 다지고 있다가 120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다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처럼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고, 다음 화면은 대구 전세 수급 지수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월달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의 그 기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160에서 180으로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10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고, 현재 그나마 좀 올라타서 100 정도에 딱 맞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구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막 쏟아지고 있고, 따라서 대구의 전세 수급 지수 또한 이처럼 급격히 떨어졌다. 그리고 대구의 전세 수급 지수가 반등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울산 전세 수급 지수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16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40,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100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본 서울이나 대구에 비해서 많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높다. 그만큼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도 그래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도나 대구나 인천이나 울산이나 광주 광역시나 이런 지수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서는 우측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전세 수급 지수가 상승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KB부동산 리브원의 주간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 서서히 상승 중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요,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에 따른 급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현상이, 반영된 결과가 이러하다면 앞으로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에 따른 전세금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이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 그렇죠. 이제 8월달 이후 좀 걱정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